새벽 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근데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쩌는 전쟁의 김태민입니다. 이정원입니다. 9월 7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주간 경마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주간 경마 기념을 위해서도 태풍이 또 지금 우리나라 관통제 하려고 그러죠. 네, 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그 태풍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바다를 좀 뒤집어 놔야 고기가 많이 잡히고 이 공기도 깨끗해지니까. 근데 썩은 게 이제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순기능도 하는데 재산 피해가 좀 심하니까 그래서 태풍 피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매미가 제일 좀 피해가 컸죠. 옛날부터 하면은 뭐 그 에그니스라는 태풍부터 해서 2002년도에 루사가 짭짤하게 피해를 입혔죠. 매미. 예,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루사 2002년도에 그 프라이드 그 파워핸들도 아닌 그것도 끌고 가는데 저는 스틱 이거? 와이퍼가 이게 닦잖아요. 닦는데 그대로 넘어갔지. 그대로 물이 계속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누가 이렇게 붓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태풍 루사 매미부터 해가지고. 근데 9월 태풍이 좀 독해요. 이번에 좀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주의 당부드리겠고, 전주에는 저배당과 고배당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정훈 형과 제가 또 고배당도 뭐 여러 번 또 잡아내면서 끝났죠? 뭐 선전을 좀 했었고, 전주에 이제 23경주 중에 253두가 출전했고 금주는 265두인데 외국말 빼고 북역말 빼면 오히려 서울말들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마방을 좀 어떻게 좀 하든가 해야 되는데 북역은 빨리빨리 채우는데 서울은 좀 안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경주 데이다. 그래서 뭐 MJC부터 해서 뭐 STC, 뭐 JRA 아주 뭐 여러 지금 특별경주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코리아 스프린트와 코리아컵은 내일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정원 위원의 승부가 제주가 여기 안 썼네. 3경주. 제주 3경주. 그 다음에 서울이 뭐 한 거예요? 8경주. 8경주. 저희 안 써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38방땡이네. 그죠? 제주 3, 서울 8. 제주 현지 해설위원 이영찬 위원이 제주 4. 그다음에 김태민이 제주 2, 서울 10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끝나고 이제 추석 휴장 전인데 선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번에 추석이 좀 빨라서 이 휴장 전에 지금 이 특별 경주들이 많은 거지 이게 일부러 추석 전에 맞춘 거는 아니죠? 그렇죠. 일정을. 네, 그죠? 맞아요. 9월 둘째 주에 원래 하는 거니까. 작년에도 9월 첫째 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건 빨리 맞춘 건 아닙니다. 자, 일용 시작을 하겠습니다. 1000m 국산 육군 모디열 2PD 출전을 합니다. 9번 장수나봄, 12번 블레이드 스톰, 표면상 양강구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 유일한 이세마 9번 장수나봄이 이제 잠재력이 더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제 외곽 4선을 뺑뺑 돌면서도 발도 잘 못 바꾸고 짝발로 뛰면서도 이제 상당히 잘 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러브레이스와 경합식 걸음 더 좋아졌고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호조건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9번 장수나봄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장수나봄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말이고, 12번 블레이드 스톰이 공백이 부담이 되지만 재심대 걸음 좋았고요. 상대가 워낙 약해서 코스가 불리하다는 이유로 꺾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제 보셔야 되고, 나머지 말 뭐가 있을까요? 11번 최강 캠프도 1000m에서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제 휴양 이후에
출발 능력이 이제 많이 변화된 모습을 지난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고 1000m까지는 나름대로 뭐 끈기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줄여 내려왔다면은 좀 관심을 두셔야겠습니다. 그죠? 그 주행 거부 합격도 완치가 된 만큼 이번에 나은 걸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9번, 11번, 12번 세 마리 챙겨가시면 될 1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1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4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나름 이제 좀 혈통 기대치가 있는 말들, 또 앞으로의 그 잠재 능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혼전입니다. 김태민이요. 자, 이세 마필이 10번 광화의 명성입니다. 뭐 이정원 의원이 늘 얘기하지만 광화자 들어가는 말은 인기마 팔리면 뭐 좀 가끔가다 이제 맥없이 자빠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뭐 압도적으로 팔리는 인기만은 아닙니다. 선입권에 붙어서 뚝심발이가 가능한데 최근 걸음이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선전을 기대해보고 싶네요. 광화 시리즈가 워낙 많으니까 뭐가 들어오고 뭐가 깨졌는지도 어쩔 때는 헷갈려요. 그렇죠. 네. 그걸 이용하려고 좀 이제 계속 광화 시리즈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부활의 형제마라고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광화의 명성뿐만이 아니고 이 3번 군자풍류도 같은 혈통입니다. 네, 같은 이 부활과 형제마필이죠. 그러니까 이제 군자풍류가 형이죠. 둘 다 이제 거세마인데 군자풍류 4세마고 이제 광화의 명성 이제 2세마죠. 앞으로의 그 기대치는 광화의 명성이 그렇죠. 조금 더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군자풍류도 다리 상태가 안 좋았던 말인데 휴양 이후에 좋아지면서 지금 조교가 계속 잘 되고 있고 뭐 지난번에 편성은 약했습니다만 뭐 앞에 가서 전 구간 놀면서 뛰었습니다. 여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부활의 형제마 2마리 3번 10번 눈여겨 보셔야겠고 이제 군자풍류하고 이제 같은 그 법인 마주죠. 6번 흥국 그렇죠. 용사입니다. 직전에 아주 그냥 제대로 한구라를 시켜줬던 그런 마필인데 이게 이제 16조로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달라졌어요. 좀 너무 끌어요 이제. 출발이 빨라진 건 좋은데 막 너무 끄니까 그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이제 8월 3일날 어쩔 수 없이 그 천추태우하고 경합을 하고 이제 앞장 뻑이 돼갖고 이제 무너졌는데 지난번에 안 끌리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그걸 틀어 잡아갖고 차분하게 선임을 갔더니 걸음이 더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법인 마주의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2마리가 지금 레이팅 50점 3착 승급에 걸려 있어가지고 참 난감합니다 진짜. 이 같이 들이댈지 어쩔지. 둘 다 안 들이댈지. 잠깐 그게 이제 좀 미리 알면 좋은데 알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제주는 그런 거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좀 그게 좀 문제인데 어쨌든 3번 10번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흥국용사가 최근에 지금 계속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근데 3착 승급에 같이 걸려 있다는 거. 요게 좀 하나 걸리는데 어쨌든 3번, 10번, 6번 이 세 마필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1000m 국산 육군 모두 12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번 위너블루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경주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죠. 안 돼! 제발! 다 보여주더라고요. 대놓고 칼 갈더라고 이번에 금로요라고 아주 빡빡 갈았습니다. 모조에서 그냥 열심히 해갖고 상금 벌려고 빡빡 갈았기 때문에 못 오면은 뭐 누굴 하나 죽여야죠. 그렇죠. 뭐 누굴 죽이든지. 그렇죠. 누굴 죽여야죠. 죽여살 죽이든 뭘 하나 죽여야 돼요. 아니면 마방에 있는 파리 새끼라도 죽여야 돼요. 그렇죠. 하나 뭐 누구 뭐 피는 봐야 됩니다. 못 들어오면. 2번 위너블루는 인정을 하고 2위권 붙이겠습니다. 7번 거센질주의 데뷔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기본 싹수가 있어요. 스타트 능력도 있고 뭐 자세 주폭 여유 있었고 선샤인 특급과 경합식 걸음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뭐 2번 7번이 일단 앞에 나가서 선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강구도 깬다면 그러니까 1강 1중이지. 2번 7번을 깬 다음에 외곽에 11번 컴플리트 과 12번 백두산 천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번 7번 한 방이 사실 유력하고 지면 7번이 진다는 거까지 해서 이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3군 모디열 두 필이 출전을 합니다. 충마가 없습니다. 이건 최저 배당도 10배로 시작을 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경주입니다. 어려운 경주인데 확실하게 좋아진 믿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걔를 놓고 2위권 압축을 할 거고요. 인기 많은 잘 솎아내야죠. 일단 대끼리도 10배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경주가 오늘 제주 경마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 경주가. 하지만 이제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적중의 자신감이 크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이경주 메인에서 오전장 서둘러서 돈을 만들겠고요. 여기서 베팅 자금을 만들겠고요. 많은 참여해서 한탕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1300 국산 육군 모디열 두 필이 출전을 합니다. 입상 가능마가 은근히 많은데 믿을 말은 없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직전에 아예 오픈을 해드렸죠. 좀 아다라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라시라서 좀 그랬다. 근데 확실하게 말이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냥 배당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덜거더 개느바라고 외곽 돌고 마지막에 올라오는데 끝걸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번에 출발 연습도 잘 됐어요. 더 뛸 수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9번 라피도 볼트입니다. 5월 17일 날 능력 미달 불합격, 그리고 이제 6월 14일 날 그저 그런 걸음으로 합격을 하고 나서 데뷔전에서는 1200 상당히 잘 뛰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실전에서 더 강한 말. 물론 이제 주행 심사 때에는 대충 훈련하고 이제 전력 질주한 것처럼 하고 이제 갈겨먹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실전에서 잘 뛰는 말을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9번 라피도 볼트 보셔야 되고 나머지 말 뭘 봐야 될까요? 휴양 공백은 있습니다만 2번 아워 사이먼이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휴양 이후에 좀 컨디션의 그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2번에 기습선행 가능하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사실 뭐 태풍 때문에 질탕이라면은 그렇죠. 토요일 날은 좀 그렇죠?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번까지 당연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주 삼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1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레이팅 95점 이하 편성이고요.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9월 말에 이제 정기 최고 검사가 있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1년에 4번 이 최고 검사를 하는데 아마도 마지막 주 경마가 끝이 나고 바로 최고 검사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번 경주 나오는 마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한 마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는 추석 휴장이니까 셋째 주, 넷째 주 2주 남았거든요. 그러면 추석 지나고 쓰고 마지막 주에 연속 출전을 또 할 수 있고 그런 말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에 그 시행이 되는 이 한라마 경주는 거의 뭐 전력 승부일 거예요. 물론 상관없는 마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좀 걸음발이 좋고 능력이 되는 말들은 걸릴 확률이 많아요. 지난 그 6월 달에도 이제 많은 마필들이 이 최고 검사에서 이제 나가 떨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한라마 넘버원이었던 미인 세상도 불합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은 이 한라마들에서 나올 수 있는 이 배당들을 좀 중점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오는 강대가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되고 이번에 조교 내용도 너무나 좋고 전개 여건도 최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낙마 강착만 없으면
그냥 온다라고 아주 확신을 하는 그런 강대가리예요. 그 마필을 놓고 이제 2위권을 정리할 텐데 뭐 10번 첫누리 같은 경우는 점핑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감량이 좋아도 여기서 세게 볼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최근에 계속 이제 신장세를 보이는 마필들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 메인 승부는 지난주 그 경성제일을 놓고 때렸던 메인 승부하고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메인 승부 때 경성제일이 있었다면 오늘도 그와 걸맞는 강대가리가 이정원한테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후차권 정리로 돼 있고 큰 배당을 노릴 수가 없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경성제일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가는데 어떻게 배당을 노리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성제일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경성제일 같은 건 빠질 수가 없는 강대가리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옵니다. 확신을 하고 놓고 때릴 수 있기 때문에 2위권 붙이기로 들어간 메인 승부였는데 오늘 이 3경주도 그거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원의 강대가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붙일 후차권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군 무리 12필이 출전을 합니다. 입상가릉마가 대거푸지나 대운전 경주입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뭐 안쪽에 1번 그 웃게 해줄게부터 벨리킨도 빠르죠. 비사연도 빠르고 뭐 외곽에 12번 안목항까지도 이 1000m를 겨냥하고 나온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앞선에서 좀 복잡하게 경주가 좀 진행이 된다면 11번 금로열의 막판 추입 이게 또 먹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입으로 꾸준하게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위너블루와 아주 제대로 칼을 갈고 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로열이 전개상 2.5 네. 자, 못 먹어도 그 1번 게이트죠. 1번 웃게 해줄게. 이번에 좀 웃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산 1군마 울트라 로켓과 경합할 때 걸음 좋았고. 나머지 말고 선행 나갈 수 있는 말 중에 좋은 말 뭐가 있을까? 글쎄 지금 딱 보면은 솔직히 선행이 제일 빠른 건 5번이거든요. 벨리킨이 제일 빠른 건데 근데 또 이제 안쪽에 뭐 1, 2, 3번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말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공백은 있어도 이 8번 비사연이 선입으로도 저는 될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무리한 선행보다는 처음부터 좀 힘한 배를 하고 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11번 두 마리 챙겨가시고 여기에 8번의 선입 버티기까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1110m 제주사랑 농촌사랑 특별경주입니다. 5세 이하 이제 마령경주로 좀 시행이 됩니다. 이영찬 위원회 메인 승부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등으로 오면은 혜택이 하나 주어지죠. 이제 10월 12일 날 시행이 되는 제주 도지사배 경주에 자동 출전권을 얻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항상 이제 1위부터 3위까지 자동 출전권을 이제 작년에 줬었는데 올해 이제 오픈이에요. 1200 오픈으로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승마에게만 자동 출전권을 줍니다. 이제 10월 12일 날 토요일 날 도지사배 오픈, 그거는 이제 한라마 대상 경주고 클래식이 제주마 이 대상 경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그날 또 제가 이 클래식 제주마 또 메인 승부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리. 네, 미리요.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 미리 이때는 제가 또 내려가니까요 제주도를. 그래서 대우지사배를 위해서 제가 매년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메인 승부를 준비한다는 거를 남의 메인 승부에서 지금 또 바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동 출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드릴 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그냥 뭐 이제 가려고. 물론 뭐 그거와 상관없이 좀 상금을 많이 벌어놓은 말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저기 이런 자동 출전권 확보하고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서 잡바이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죠. 충분하죠. 그러니까. 그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지금 뭐 10번 백호평정이
압도적인 인기 1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야, 진짜 뭐 조교 이렇게 속보 한 바퀴씩 4일 타고 나와요. 어디 바깔다가 왔는지. 이러고서 지금 출전을 하는데 과연 이게 먹힐지 진짜. 근데 문제는 또 이게 마령경주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55입니다. 예? 이 3세 암말 55밖에 안 돼요. 나머지 57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까지 있는데 어쨌든 도지사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예선전 성격을 띠고 있는 특별경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외형상으로는 이제 딱 눈에 보이는 마필들이 뭐 몇 두 보입니다만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그 다른 또 키포인트를 이영찬 위원이 또 준비를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기만에서 선별을 잘해가지고 최대한 뭐 압축하는 그런 메인 승보로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1000m 혼합 4군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신마경주지만 일단 2마리의 우세가 점쳐집니다. 3번 브레이브킹과 5번 찰리스타일 양강구도 이렇게 끝나도 할 말 없고 안 끝나도 할 말이 없고 워낙 그 신마경주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뭐가 그래도 제일 좋을까요? 3호가 양강구도로 이제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번 글로벌 에이스가 그렇죠, 좀 많이 그 다음에. 팔리고. 네. 일단 3번 브레이브키는 뭐 그냥 온다고 봅니다. 주행 심사 때도 뭐 선행 가서 여유가 많았습니다. 근데 발도 빠르고 자세 주폭도 뭐 너무 좋고 이 왜소한 앞말이지만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3명 기상과 경합 시에도 2살짜리 앞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너무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행 심사 이후에 준비 과정 조교 내용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앞장 까면은 그냥 쉽게 1순 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5번 찰리 스타일이 21조 인봉춘 마방이 마필이라서 이게 불안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전주에 황금애가 대끼리 팔리고 또 부득불 또 들어오는 거 보면 그건 또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인봉춘 마방이 마필이라 찰리 스타일이 불안한데 뺄 수도 없고 누찬이 그렇고 그러면 대안이 뭐 있나? 글로벌 에이스가 뭐 씹으면 되죠, 뭐. 글로벌 에이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3번을 놓고 57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3번은 저도 온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는 찰리 스타일이나 글로벌 에이스가 더 뛸지는 모르겠지만 체구도 좋고 해서 지금 당장은 조망만한 마필 앞말 브레이브 퀸이 좀 낫다. 네. 꼬랑지는 57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좀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육경주입니다. 1300 국산 5군 모두 12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번 초인강자의 압도적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일단 뭐 여건이 너무 좋네요. 여건이 너무 좋지. 그래서 얘를 정점으로 배당판이 쭉 정리가 될 텐데 얘를 대가리 보진 않나 봐요, 이정훈이요? 일단 좀 현장 유보. 현장 유보. 워낙 지금 좋아진 말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세맛 그냥 뭐 덜컥 믿고 있다가 하도 이제 뒤통수 맞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뭐 1번 태풍 아이지도 좀 조교가 좋고 4번 미사일 캔디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지난번에 선입으로 거둔 입상인데 예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이제 선행을 가야지만 그나마 조금 뛰었던 말인데 이제 그런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이제 변화 오는 시점이 언제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타이밍을 맞춰내는 게 참 어려운데 미사일 캔디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딱 한 번으로 끝날 변화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4번 미사일 캔디를 다시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비인기만일 것 같은데 최근 힘이 붙은 5번 블레싱 로드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는 비인기만이에요. 비인기만인데 맞아요. 예. 최근 힘이 붙었고 선행 선입 자유롭고요. 사실 2번도 좀 뭐 이정원 의원 얘기대로 현장 유보라고 할 정도니까 5번도 한번 눈여겨볼만 하겠고 나머지 말 또 뭐가 있나?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1번 태풍 아이즈가 이번에 좀 준비도 잘 됐고 부담 중량에 조금 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동안 뛴 것들 보면은. 그래서 1번 게이트에 감량이 2점이면은
재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은 우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축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1, 4, 5 3마리까지 챙겨가시면 될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400 국산 오픈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특별 경주가 쪼르륵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HRI 트로피 아일랜드 트로피 경주죠. 네. 안쪽에 1번 심장의 고동에 압도적 우세가 예상이 되는데 대가리 인정을 하십니까? 뭐 압도적 팔리고 압도적인 능력을 보일 겁니다. 그렇죠. 예. 외산 상구마 그레이 킹덤, 뭐 국산 상구마 초인볼트, 뭐 당연히 갖고 놀았고요. 직전에 일간 스포츠배에서 박태종 기수가 안장 교체가 되면서 박태종 기수가 주섰죠. 잘 탄 것도 있어요. 밖으로 기대는 거 잡으면서. 근데 뭐 계속 태운다 그러더니 어떻게 뭐 좀 러닝복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네, 건가? 그렇죠. 왜냐면 최봉주 주기사도 또 이 각별한 사이라서.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뭐 2단계 점핑한 말을 나한테 타라 그래. 되지도 않는 거를 뭐 그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제가 최봉주 주기사고 박태종 기수가 이정원 기이면 나중에 정원아 이거 좀 타이지고 뭐 이정원 기수 같으면은 뭔 소리야 위아래 훑어보고. 심장의 고동 이제 훈련하고 있겠죠, 그죠? 아니죠. 다음 주에는 일반 경주 쓰시죠. 그러면서.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면은 심장의 고동 탈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삐져갖고 있으면 왜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이번에 신발 좋은 거 있던데 내가 좀 조교할게 그러고 막 최변덕스럽게 조교하고 그럴 거 아니야. 는 건부터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나 박태종 기수는 그 최봉주 조교사와 워낙 친하다 보니까 러닝복스. 또 박태정 기수가 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오종원 맞을 거 타라며요. 그래 러닝복스 오종원 맞을 거. 아 저는 심장의 고동인 줄 알았죠. 또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예. 자 1번을 놓고 한번 붙여보시죠. 네. 일단 뭐 이런 강대갈인데 참 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2도 빠르고 3도 빠르고 다 빨라서 이게 누가 처음에 선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지 참 애매모호한데 그래도 저는 7번 님의 향기가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최근 선임으로도 꾸준한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1400 거리 적응까지 잘 했습니다. 어차피 2번, 3번을 넘어서 무리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비드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지금 계속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먹히면서 좋아지고 있고 또 조교 내용도 좋기 때문에 7번 님의 향기를 우선적으로 붙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러닝복스 봅니다. 예, 뭐 점핑을 했든 뭐든 심장의 고동은 못 이기겠지만 동일 마주 원투 피니시를 원투 피니시. 기대하고 있고 최봉주 조교사가 돌대가리가 아닌 다음에야 데뷔전이네 그럼? 예. 데뷔전 러닝복스. 그렇죠. 쓸데없이 뭐 태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장의 고동과 러닝복스 동일 마주 원투 피니시 했는데 그때 재탕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번은 강대가리 맞고요. 7번, 8번 두 마리 챙겨가시면 될 7경주가 되겠고 다음 경주 MJC 이정원 위원의 메인 승부로 한번 또 붙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8경주입니다. 1400 MJC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입니다. 3세 이상마 레이팅 65점 이하까지 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경주입니다. 오늘 뭐 아시겠지만 특별 경주가 5개 경주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8경주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를 오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준메인 승부는 마지막 13경주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건 특별 경주가 아닙니다. 오늘 배당은요. 이번 메인 승부보다 준메인 승부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마지막 경주가. 물론 이번 메인 승부도 고배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네, 노리고 있어요. 한 4, 50배? 그러면 지금 4연승 도전에 나서는 인기 1위 9번 레드블레이드를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세게 봐요 레드블레이드. 이거 일단 이걸로 깔 거예요. 이걸로 한 방 까는데 레드블레이드를 놓고 때리진 않습니다. 부담 중량 57로 급증을 했고요.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더 좋아진 거는 없어요. 그냥 유지 정도라고 보기 때문에 레드블레이드 무너질 수 있고요. 여기 좋아진 마필 많습니다. 물론 레드블레이드를 뺄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먼저 때리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정상적으로 좀 컨디션이 돌아왔고 또 정상적인 이 조교를 시행하면서 확실하게 이 원래 걸음을 찾은 마필이 있어요. 예. 그 이제 물어야 돼요. 이제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레드블레이드를 우선적으로 봅니다만 레드블레이드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바로 고배당이죠. 자, 지난주 이정원이가 추석맞이 미리 제가 배당으로 메인 승관을 해드렸죠. 김옥성 기수의 정상 으뜸을 놓고 배당으로 제대로 해드렸는데 자, 이번 주도 그런 노림수 마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두가 또 이 8경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고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도 코린이 꺾어지면서 더 큰 배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레드블레이드가 꺾어지면은 더 큰 배당이 나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1200 혼합 오픈 안말경주입니다. STC 트로피 경주, 싱가폴 트로피 경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가리가 있어요. 외형상 9번 썬더마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출발만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뭐 충분하죠. 네. 썬더마크가 대가리 올 수 있다. 그런데 출발만 잘 되면이란 전제 조건을 깔았으니까 그냥 꽂아준다. 심장의 고동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번 KNN배 때도 늑발을 하면서 초반에 그 자리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나 버렸기 때문에 뭐 입상을 못했고 그리고 뭐 그냥 일반 경주에서 나름대로 이제 앞에 잘 나갔었는데 4월 21일 날도 압도적인 인기일이 팔릴 때 기립 늑발을 하면서 이게 또 3착으로 와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켰던 말인데 좀 고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이번에 최범만 기수가 수요일, 목요일 연이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출발 연습을 한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걸음발은 뭐 레드블레이드랑 뭐 붙였을 때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전제 조건은 있지만 축으로서는 일단 봐야 되고 나머지 말 세게 보는 거 있나요? 자, 4번 샤크런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3군 마필인데 이제 강급이 됐기 때문에 3군 이제 2군에서 계속해서 뛰어왔단 말이고요. 강급 돼가지고 이제 그때도 조교가 좀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정상 조교를 좀 되고 있는데 지난번 1700 뛸 때 출발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달라진 거죠. 이제 중반에 모래를 맞으면서 이제 처진 게 문제였는데 마지막에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거는 걸음이 살아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단학가가 조교도 나름대로 신경 썼고 또 단거리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선두권이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란 점에서 샤크런의 추입에 좀 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초코캔디입니다. 직전 KNN배 왜 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졸전을 펼쳤는데 올 그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망신을 당했던 경주죠. 훈련도 안 했으니까 초코캔디 화기다 불안하다. 그렇죠. 경주 성립위에서 나와서 초코캔디 따라가서 화기를 제압을 했어요. 여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화기와 비교했을 때 부담 중량 이점도 있을 뿐더러 그때 당시 진짜 이거 훈련 안 하고 경주 성립위에서 나온 말인데 뭐 놀면서 온 그 걸음 보면 여기서 경쟁력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워낙 잘 되는 말이기 때문에 최근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모습이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4번 두 마리 보시고 나머지 말들 될 만한 말들 많습니다. 저희가 뭐 4마리, 5마리 언급하면 분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이 경주가 쉽진 않아요. 9번 썬더마크도 진짜 출발 때 열렸는데 저 화면 위에 이거 가만히 있거나 기립에서 늑발하면 막가죠. 네, 여기 1200 그냥 이거 끝납니다. 썬더마크는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썬더마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출발이 잘 되면 우승을 몇 마신 차이로 하겠지만 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얘가 여기서 입상도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빠른 말들이 많아서. 그래서 3, 4, 9 일단 3마리 챙겨가시고요. 썬더마크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800 국산 오픈 경주 모두 13필이 출전을 합니다. JRA 트로피 대상 특별 경주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 당연히 이제 될 만한 말들이 많습니다. 일단 인기 마필 뭐 2번 KM 블루, 뭐 9번 하바나 찰리, 뭐 10번 울트라 펀치, 이런 인기마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좋아진 말들 많고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는 말들이 지금 몇 마리가 있습니다. 훈련 때에 또 제 눈에 쏙 들어온 고배당 복병 마필들도 있고요. 인기마에 연연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이 경주는 배당으로 갈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김태민이가 배당 노린다 그러면 배당으로 들어가고 안정적인 배당으로 때린다 그러면 안정적인 배당으로 가고 전주에도 강서우 등 또 말씀을 드리지만 화끈하게 배당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배당을 노렸고 이스크라로 주력을 때렸습니다. 54.3배를 강서우 등 종합제 백한짜리를 놓고 오늘 이제 배당을 의식적으로 노리는 경주가 많은데 강서우뜸 정도의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10경주 메인 승부 배당으로 때리는 경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1800 국산 오픈 HKJC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좀 압축은 가능합니다. 마스크가 9주 만에 나왔는데 마스크의 우세 속에 2위권도 어느 정도 압축은 가능해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글쎄 일단 사이즈로는 이번 마스크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직전에도 이제 공백이 좀 길었죠. 한 4개월 정도.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9주 만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출전 주기가 좀 땡겨진 건데 어쨌든 9주 만에 나온 것도 이거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베스트는 아닙니다. 베스트는 아니지만 마스크를 뭐 여기서 뭐 안 볼 수는 이제 없는 건데 3번 러닝 스톰을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장거리는 짧다고 제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장거리는 뛴 적도 한 번밖에 없고 3월 23일 날 그때 이찬호가 꼴등을 오게끔 바닥을 쓸게끔 이제 말을 탔었죠. 어디 갔죠? 이찬호에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앞에 붙이지 말아야 될 말을 갖고 그것도 1800을 처음 뛰는 말을 갖고 개생 오바지를 해가지고 뭐 말을 완전히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없어졌어요. 이경주 타고 나서. 이찬호 기수 없어졌어요. 네. 영원히 못. 그래서 이제 1200, 1400에서는 딱 이제 참고 뒤에 있다 바닥 취입을 딱 해가지고 이제 센 말들하고도 이렇게 잘 뛰었습니다. 그럼 장거리에서도 취입이 되지 않을까? 저는 단거리 취입이 되면은 장거리로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취입만은 능력 있는 취입만은 단거리, 장거리를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단거리에서 단거리 위주로 취입하는 말들이 있어요. 몇몇 말들은. 근데 러닝스톰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고 최근처럼 좀 참았다 취입을 한다면은 지난번 승급전 최고군에서의 적응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1800이면 4번 울트라 로켓 봐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 3, 4 거의 3마리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 거의 이렇게 끝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홍콩 트로피 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12경주입니다. 1300 국산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이제 트로피 경주 다 끝났죠? 네. 다 끝났고 이제 일요일 날 대선 경주만 국제 대선 경주만 2개의 경주가 이제 남은 거고 이제 12, 13경주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들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한 경주가 더 있죠. 특히 네.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요일 날 경주가 이제 서울이 10개로 이제 줄어갖고 토요일 날 아주 정신이 없어요. 20분 간격 이런 거 좀 잘 그렇죠. 체크하셔야 돼요. 12, 13경주 저희 준메인 승부가 다 배당이 나옵니다. 또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면서 준비를 한 그런 준메인 승부가 되겠고요. 이 경주도 4번 장산 플라이가 외형상 인기 1위가 되겠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 항상 우라가 있는 말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계가 조금만 삐걱거려 버리면은 안 보입니다. 그냥 안 보여요. 장산 플라이가 예전에 그런 행보를 좀 보였거든요. 부담스럽죠. 인기 1인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좋아진 말들이 많거든요. 브레이킹도 직전에 오버질 안 하고 딱 참으니까 널널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거 또 와도 할 말 없어요. 또 와도 할 말 없습니다. 여기 뭐 우대룡, 한양공주, 호크 행진고, 골든 스텝, 예? 뭐 안쪽에 하다못해 일본 헤일로 버드까지 진짜 될 만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떻게 또 전개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빠른 말들이 많아요. 급행말을 비롯해가지고. 그렇다 보면은 장산 플라이가 이게 묻혀버리면은 이게 또 대형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요럴 때 또 딱 그냥 칼 갈았다가 그냥 낼름 때려 먹을 수 있는 마필도 좀 보입니다. 그런 그 전개를 활용해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도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혼전이에요. 장산 플라이 100% 없습니다. 골든 스텝이 지난번 선행으로 제대로 쏴먹었는데 오늘은 또 장담 못해요. 전부 이런 말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준매의 승부가 다 배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레발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네, 맞죠. 그 직전에는 노렸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때는 좀 배당이 좀 별로 없었고요. 직전에? 예, 이번에는 배당이 아주 좋습니다. 직전에 못 뛴 덕에. 그래서 다시 한번 놓고 때릴 겁니다. 여전히 좋은 상태고 말 좋다고 다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직전에 깨진 걸 오히려 이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놓고 때리겠습니다. 장산 플라이 현장에서 꺾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얘가 그동안에 뛴 상대들 저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상대 자체도. 그래서 여기서 똑 부러져 준다면은 전주 뭐 강서뜸 같은 그렇죠. 그런 5, 60배짜리도 충분히 걸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기가 막혔죠. 지난주에 좀 강서 같은 그냥 대가리로 그냥 아주 주력 한 방으로 그냥 50 몇 배 나왔죠. 54.3배. 뭐 그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예. 저희 것도 더블로 신청하신 분들은 뭐 아주 뭐 그냥 그렇죠. 벤츠 한 대는 다 뽑으셨을 거예요. 이정원 의원 대가리 제 대가리 합치면 하셨을 끝나죠. 겁니다. 예. 서울 13경주입니다. 1200 혼합 4군 모두 12필이 출전을 합니다. 13경주가 마지막이고요. 이정원 의원의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요즘 뭐 마지막 경주도 승부처 잡아서 재미를 또 많이 보고 있는데, 자 이번 명진 플라이가 압도적 축입니다. 상승세에다가 문세영 또 기승해서 그림 딱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1200m 그래프도 상승세지. 이게 주행 심사 때부터 해서 데뷔전에 가고 쫙 이렇게 이 그래프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뛸 것 같거든. 거기에 문세영 빠따에 상대도 고만고만하고 모든 거 말이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얘를 넘어설 수 있는 말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인데, 이정원 형 스타일로는 뭐 마지막 경주 2번 놓고 때릴 사람도 아니고, 물론 이제 2번 놓고 가도 인기가 싸그리 꺾으면 또 돈이 되는 건데 간단합니다. 이런 경주는 2를 놓고 정말 알토란 같은 배당으로 항구를 하느냐, 2번이 아니라 2번을 이길 수 있는 배당만을 놓고 때리느냐,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주가 오히려 돈 만들기 쉽죠. 이정원이요?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에 한 큐에 끝내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김태민 의원의 그 강서 어떤 그 50배 넘는 거에 비하면 좀 세 발의 핀데. 뭔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피닉스 선을 놓고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맞아. 예. 최강 스타는 제가 아예 빼드렸습니다. 사이즈 미달이라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야후 스마트 캣에 이제 그 땡큐 찰리로 마지막에 아주 그냥 땡큐 외치면서 저는 땡큐 찰리가 대가리였고. 이제 끝을 이제 내드렸는데, 이번 주는 또 이제 우리 13기 김옥성 기수가 또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네요. 요즘 13경주 하니까 또 13기가 또 떠올라가지고 좀 이제 아쉬운데, 맞습니다. 이번 명진 플라이를 놓고 들어가는 이게 준메인 승부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명진 플라이 좋게 봐요. 인기 1위지만 왜? 제가 놓고 때릴 마필은 비인기마기 때문에요. 지난주도 뭐 피닉스선이나 최강스타를 제가 놓고 때리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뺐고 아주 확실한 제가 그 준비된 그 야후 스마트캣 대가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아주 끝장을 내드린 건데, 오늘도 그에 버금가는 아주 강력한 노림수가 준비가 돼 있고, 명진 플라이하고 들어와도 뭐 항구라는 보장이 돼 있고요. 명진 플라이가 좀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센스 있게 빠져주면은 엄청난 배당까지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후 스마트캐스 땡큐 찰리는 개발한 분겁니다. 그 어디서 9점 몇 배가 나오죠? 9점 몇 배는 말이 안 복성식이? 되고요. 예. 개발함이 이빠이 불면 15배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피닉스 선이 빠지고도 9점 몇 배는 그건 영어죠. 영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 명진 플라이가 압도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빠지면 이거는 폭탄 배당입니다. 그쵸. 그때 뭐 피닉스 선이 빠지고 폭탄 배당이 아니라 9점 몇 배 개쓰레기 배당. 하지만 중요한 건 주력으로 때렸다는 거죠. 주력으로 적중을 했습니다. 쌍복으로 이정원 의원이 한 건 해드렸어요. 한 큐에 끝내는 승부. 자, 마지막 승부는 명진 플라이가 만약에 빠져주기만 하면 폭탄 배당이고 얘가 들어와도 얘에 붙여서도 배당이 짭짤한 네, 그렇죠. 정말 최대의 복병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휴장전 경마 일요 경마에서 뵐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